이번엔 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80조 1항이죠.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것을 폐기하기로 했다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거센 비판에 시달리면서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른바 이재명 방탄 가능성을 남겨놨다라는 꼼수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 경찰의 수사를 여러 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존재한다. 예. 이것은 일종의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고정적인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는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원을 좀 바꿔서 당대표나 혹은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단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때는 당직을 중지한다. 이렇게 좀 변경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방탄용 당원 개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에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 결국 80조 1항 기소 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이거는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 기소가 과연 정치적인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면책 사유를 주자고 해서 80조 3항을 지금 규정을 바꾼 겁니다. 네, 근데 수정하는 거죠. 네, 수정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80조 1항을 고치든 80조 3항을 고치든 어쨌든 이 지금 당원 당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우리 당의 더 깨끗한 정당 구조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부조리 혹은 부조리한 것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졌던 쇄신의 목적이 빛을 발하는 거고 예.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개정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이재명 당대표 후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사건과 의혹에 연루돼서 기소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네. 애초에 이 당원 규정을 신설했을 때와 지금 이걸 개정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나아가선 지금 이 판단, 그러니까 이 기소 후에 당원권을 정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판단 주체가 당무위라는 거 아닙니까?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그럼 결국 당대표의 입김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결국에는 뭐 8조 1항을 개정하든 8조 3항을 개정하든 어쨌든 이재명 혹은 이재명계가 원하는 방탄용 당원 당규 개정의 일정 부분이 수용됐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의 핵심에 이재명 의원이 있는데요. 관련된 이재명 의원의 발언들에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야당 탄압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는 통합의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며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나는 뇌물수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어서 당원 개정 문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렇게 얘기한 이재명 의원의 본심은 뭘까요? 어차피 수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가 좀 바뀐 걸까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네. 봅니다. 사실 이제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75%에 육박하는 그런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이분이 기소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지금 투표하고 있을까요? 전 국민이 다 알죠. 예. 부패 혐의가 붙어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기소할 거라는 거를 사실 뭐 당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기소가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느냐? 당원들이 모르고 투표했다면 나 몰랐으니까 직무정지해라고 할 텐데 지금들은 당원이 알면서도 투표했거든요. 그럼 이 당원들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반발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무를 정지시키는 것들을 우회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이 1조, 그러니까 80조 1항을 갖다가 고치게 되면 이거는 아예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이거 부패 문제 아니야. 이거는 정치 탄압이야라고 민주당이 판결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항을 고치는 건 원칙의 문제다. 이런 여론에 사실상 민주당이 좀 어느 정도 좀 굴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로서도 이런 여론을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수습 국면으로 이제 당대표 되는 건 뭐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니까 이제는 당대표 이후에 관리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이제 사망 고치는 거 윤리심판원이 당무위로 바뀐 거를 많은 언론들이 꼼수라고 그러는데 네. 저를 리스크 최소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 하게 되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 그런데 나중에 유죄 나면 그 후폭풍은 다 당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은 윤리를 심판하는 곳이지만 당무위원회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국위처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거는 탄압이야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에서 민주당이 안을 후폭풍을 좀 덜 맞을 수 있죠. 네. 좀 그런 점에서 리스크 최소화의 절충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부여된 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들이 과연 야당 탄압인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경우도 누가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예.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개발비리 의혹 사건도 사실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선거에서 반 이재명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된 곳이 이 의혹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것에 대해서 현 정권 들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무슨 기획을 해서 이 야당의 누구 특정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혹은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뭐 애초부터 1부터 10까지 만들어서 기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비대위가 당원 80조 1항은 유지를 하고 사망만 일부 수정한 절충안으로 이 80조 논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여론 여진이 있습니다. 박용진 이번 당대표 후보는 당원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의 의견을 함께 포용하는 거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는 절대 반대다. 일개 검사의 정치적인 기소에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 내에서도 또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내 내분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번 민주당의 결정을 보면은요, 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파워는 최상입니다. 예. 지금 80%에 가까운 전당대회 지지율은 역대 없었던 지지율이에요. 자, 거기다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대로 그 입맛에 맞게 개정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원칙을 지킨다?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는 당의 그래도 민주주의가 명분이라도 어쨌든 살릴 정도는 되는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예. 개정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여기서 저는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지금 소위 민주당에서 이번에 80% 가까운 득표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지금 80% 가까운 득표 받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하다 보니 네. 민주당의 위기감이나 절박감이 사라지고 쇄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금 짜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리더십으로 윤석열 정부를 때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넘치니까 네. 지금 쇄신 요구나 이런 변화 요구가 없이 그냥 고스란히 이재명 지지율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쓰나미가 한번 지나고 나면 분명히 쇄신 목소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럴 때 이재명 의원이 명분을 가지려면 본인이 먼저 그런 그 원칙과 이런 그 명분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당을 수습하는 게 저는 나중을 위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에 하나 더.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당내 청원 글이 올라왔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글은 물론 당내 다수 친명계 의원들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목소리에 분명한 우려,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 이상으로 당원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뭐 유럽의 그 축구 하면은 뭐 훌리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 극렬 지지 팬층 이런 팬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존재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해서 상황을 왜곡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예. 민주당 같은 경우 당내에서 사실은 뭐 이런 논의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탄압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소가 된 정치인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우리 당원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예. 그것이 국민 다수, 그러니까 절대적 여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희상 당대표 시절 혹은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비록 민주당 출신이었긴 했습니다만 극렬 지지층들이 목소리 큰 일부의 집단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하지 않고 거기서 결기를 보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렸던 적이 적지 않아 있었는데 예. 지금 우상호 비대위도 사실은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어떤 이런 올바름을 주장하는 이런 조항들을 지금 없앤다는 것은 여론상 좋지는 않죠. 이게 호의적일 예. 리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상호 비대위가 이제 고민하는 대목이 아마 그 지점일 텐데 당내에서 제 아무리 목소리 큰 일단의 당원들이 주장을 할지라도 사실은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그 판단 여부 그리고 또 과거에 민주당이 걸어왔던 길 사실은 옳고 그름을 먼저 선택해야지 어떤 특단의 지지층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상호 비대위도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당원 개정 갖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흥행이 너무 안 되는데요. 확대명 얘기 나오고 있지만 강훈식 후보가 사퇴했는데도 지금 양자 구도인데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반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은 뭐 진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전당대회 그리고 대표 선출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고 박용진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흥행이 되려면은 뭐 박용진 의원이 선전을 해야 되는데 네. 안티 이재명으로만 선거운동을 치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새로운 물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정책 승부를 걸었어야 네. 되는데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이제 반 이재명만 보이다 보니 흥행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 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로서 보여줬던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비추어보면 다소 예. 아쉬운 대목일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옆에서 경쟁자들이 있어야지 이재명 후보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압승 예정은 민주당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알아야 되고 다른 당내 중진들이나 또는 차기 후보군들도 더 좀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